네, 10월 재보선을 통해서 원조 친박 서청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향후 새누리당 내 권력 구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이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한껏 실렸어요. 네. 두 분이 웃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은 경쟁 관계일수록 저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윈윈이 됩니다. 서로 뭐 찡그리고 오르렁대고 하면은 둘 다 손해를 봐요. 또 실제로는 어떤 경쟁에 있든 간에 두 분이 가까운 것만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문화생들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새누리당의 그 전당대회가 한간에서는 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냐. 조기 전당대회라는 건 정기 전당대회보다 먼저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치르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자. 정기 전당대회로 가자라는 쪽으로 거의 의사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령 이제 몇 달 차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선 정치 일정을 좀 보시죠. 정치 일정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이후에 그때부터 정치 일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5월 14일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5월 29일에 임기가 종료가 되고 문제라기보다는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의 임기는 5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 그로부터 며칠이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고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년 적어도 2월이나 3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주관 아래 공천도 하고 공약도 개발하고 선거대책본부라든가 전략도 꾸미고 이게 돼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다. 그럼 이를테면 5월 달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굳이 꼭 5월 30일 날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바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굳이 뭐 어떻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견강부회적인 말입니다만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큰 정치 행사라면은 이 정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행정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고 새로 온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그래도 누가 봐도 가장 부산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뛰었던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침 재보선에서 압승까지 한 현 지도체제라든가 친박들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로부터 2년 후인 2016년도 4월 13일이면은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5월 달에 대표를 뽑으면 이분이 법 규정상으로는 총선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총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공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 임시전당대라든지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베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거나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때 가서 실제로 다 그 대표가 할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단지 조기냐 정기냐가 두세 달 차이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하고 스케줄대로 지금 그대로 가는 특별한 이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그럴 겁니다. 재보선에서도 보니까 뭐 그렇게 새누리당이 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덜 외면당하고 뭐 이만하면 승산이 있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 대표를 선출하면 아무래도 안에서 누구하고 경쟁을 하면 네거티브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행정선거로 치르자. 그 대표를 바꾸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많은 그
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적전 앞에서 지금 분열을 일으켜서 누가 뭐 주류니 비주류니 친박이니 이거 싸우는 게 좋지 않다. 승산도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당권 경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뭐 서청원 의원이 들어왔으니까는 김무성 의원과의 뭐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최경환 대표나 뭐 이완구 의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마 자천타천으로 도전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고 승산이 있냐 없냐 누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대표 정치인이 저런 자리를 나 정말로 안 하겠다.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남이 시켜줬는데 안 한다? 네. 그럼 정치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치의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예. 다만 김무성 의원 한 분만은 오래전부터 당권 도전 의사를 비치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모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안팎의 활동을 해온 것만은 틀림없는 역사문제부 사실이죠. 모임도 다시 재개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의 뭐 역학 구도라든가 뭐 서로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네. 일단은 보면은 누가 뭐 당선될런지는 그건 뭐 정말 하느님만 아는 거지 저 같은 부계자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 하나는 김무성 의원을 한 축으로 하고 아. 그쪽에 있는 그 누가 나오든 상징적 대항마로서 예. 서청원 의원이냐 최경환 원내대표냐 예. 아니면 이완구 의원이냐 뭐 이런 대결 구도가 되겠죠. 예. 근데 이분들마다 네. 누가 완전한 장점이 있고 다른 분들은 100% 흠만 있으면 그건 하나만 한 거죠. 하죠. 다 장점도 있는 대신에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용어 상박의 싸움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네.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7선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레벨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차떼기나 공천원금 사건 같은 걸로 유죄를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건 그분의 단점이죠. 한번 예. 그 의원 도전 예상되는 사람마다 네. 한번 보죠. 우선 장단점을 김무성 한번 보죠. 의원을 보시죠. 네. 네, 우선 김무성 의원. 네. 이분은 부산 출신의 5선 의원이고 여당에서 야당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라는 주요 요직도 다 거쳤고 특히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사실상 현장 총사령탑 노릇을 그렇죠. 했었죠. 네. 뭐 다른 분들이 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리고 선거 다음 날 표표히 그냥 떠났다가 재보선 선거로 들어왔는데 네. 추진력도 대단하고 네. 친화력도 있고 직선적인 말도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에겐 단점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PK라는 겁니다. 요즘 만지되고 있는 PK. 아니, 정원 국무총리하고는 경남중학교 선후배관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PK 아닙니까? 거제. 네. 감사원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도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인재가 많아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 뭐 PK 말고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냐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약점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개성과 소실이 보통 사람보다 좀 강한 것도 그것도 이제 사람을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네.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개성이 좀 강하다. 그렇죠. 것이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 보실까요? 네. 네, 서청원 의원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차떼기나 뭐 공천허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유죄 지금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작용하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네. 서청원 의원은 어떻게 서청원 전망하십니까? 의원은 지금 7선이니까 물론 이제 선수가 많다고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7선, 8선이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가 많은 건 좋은 거죠. 어쨌거나 오랜 동안 잔뼈가 네, 굵은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물론 정무장관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야 간에 소통하는 주요 그렇죠. 파이프 역할을 네. 했다는 경력을 쌓은 겁니다. 예. 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또 이제 친박연대라는 당 밖에 당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고 이렇게 됐고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리가 우선 가깝다, 그렇죠. 믿을만하다. 네. 그리고
고향은 충남 천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역구는 수도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성 문제에서는 장점이 될지언정 정치적으로 네. 단점이 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 친화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렇죠. 누구하고도 소통되고 아마 예. 여당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넘나들고 그렇죠. 언론계라든지 예. 두루두루 이제 서민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좀 남의 얘기에 경청도 많이 하고 그런 연륜도 되셨고. 예. 근데 이분에게는 아까 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정치 흐름 속에서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는 것. 네. 그거는 그렇게 단점이라고 봐야지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떤 모습? 최경환 의원. 네. 최경환 의원. 예. 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은 현재 3선입니다. 예. 행정고시 합격했고 장관도 지내셨고 그리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는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 이 최경환 의원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좀 내부 분란이 있어서 중도에 사퇴하고 김무성 의원이 들어왔는데 예. 지금 현재 원내대표고 예. 이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골수골수 친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해를 얻어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발탁을 할 만큼 두루두루 당도 경험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또 같은 영남이라 하더라도 PK가 아니고 TK죠. TK죠. 네. TK는 잘 알다시피 이 권력 산실 아닙니까? 이 정권에. 그렇죠.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또 단점은 뭐냐? 네, 뭔가요? 지금 3선급으로 대표를 하기에는 19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아우르는데 소위 왜 좀 속된 말입니다만 군대에서 왜 짬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7명 정도는 4선 이상이에요. 7선도 있고. 예. 그래, 3선은 상당히 있고. 네. 여기 가운데 대표를 하면서 이게 통솔이 될까 하는 또 일각의 우려가 있죠. 그러나 이분도 하여튼 대단히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무엇보다도 이 청와대 교감에 관해서는 거의 직선 고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 또 전망하시는 분은 이완구 네, 의원이 이완구. 될까요? 네.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요새 정치대에서 모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모임에 또 장으로 모신다고 했더니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당권 경쟁으로 보이기 싫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장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당권 경쟁에 합류될 가능성이 크신 분입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지역성 때문에 그래요. 충청. 지금 호남 인구를 충청 인구가 또 압도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려도 특정 지역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까 서청원 의원처럼 이렇게 충청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든 간에 좀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지사도 했고 원내 총무도 했고 육사 출신이죠? 육사가 아니죠. 경찰일걸요? 아마 그런가요? 제가 육사 출신 자신이 없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분도 역시 3선 의원이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공백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이 16대 한 다음에 19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고 또 이 새누리당이 지역 유권자가 어느 쪽 지지를 많이 받는 데인데 충청도 출신이 이 새누리당 안에서 그렇게 엄청 파워를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단점이 있으나 이분도 이제 추진력도 대단하고 엄청 부지런한 분이시고 또 그렇군요. 저 충남도지사 세종시 때문에 그만둘 때도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힌 것도 있고 지난번 재보선 때 득표도 대단했고 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쭉 이제 네 분을 돌아봤어요.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최경환 대표, 이완구 의원까지 둘러봤는데 교수님께서 점쟁이는 아님이시다만 어느 분에게 가장 전망을 이 사람이 아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왜 모르느냐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의중을 알 수가 있네요. 다만 구도로 볼 때 김무성 의원 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 나오든 말든 간에 이게 상징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쪽은 친박의 대표주자로 나올 것이고 한쪽은 준 비주류적 입장에 있을 겁니다. 김무성 의원은.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둘이 대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할지, 최경환 의원이 할지, 이완구 의원이 할지, 그건 진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탈락되거나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자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 그렇겠죠. 말고 이제 최고위원들 그리 입성하는 방법도 있고 있겠죠. 어쨌든 뭐 서청원 의원이 센 인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